하는데 이거는 국가의 힘으로 한 기업을 갖다가 강제로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반시장주의 행동들이고요. 중국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한테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을 한 두어 달 못 뵀더니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중국 전문가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유튜브 말고 틱톡에 더 자주 등장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어디 벚꽃도 올리시고 예. 좋은 데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틱톡이, 이게 틱톡이 전 세계 175개 국가 나갔는데 네. 주로 미국하고 영국 쪽 틱톡은 잘 돼 있어요. 개인들도 거기서 수익 창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네. 한국이나 일본 쪽 특히 틱톡은 그냥 올리는 용어인데 이번에 틱톡에서 네. 이제는 한국 틱톡도 거기서 여러 가지 상호 활동할 수 있도록 붙여요. 이게 네. 지금 게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부터는 네. 주로 틱톡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틱톡에 더 네. 예쁘게 나와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틱톡은 이상하게 사람이 연예인처럼 나와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틱톡으로 실제로 예. 큰 돈을 버는 예. MZ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미국. 예, 미국도 많고 당연히 이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뭐 회사가 중국의 바이트 댄스라고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중국은 쯔제跳动이라고 해요. 바이트 댄스. 중국어로는. 2012년에 설립된 IT 회사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해외로 지금 2017년부터 본격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미국 1억 7천만 명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 틱톡에서 지금 한 700만 개의 기업이 네. 거기서 매출을 굉장히 일으키면 그중에 한 명이 인플루언서는 뭐 매출이 263억. 예. 10대 소년대 맞아요. 찰리 더 밀리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냥 개인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틱톡이 이런 틱톡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네. 빈부격차를 없애는데 되게 긍정적인 플랫폼이에요. 왜냐면 생각해 우리 어떤 개인이 그것도 이름도 없는 개인이 이게 말이 200 몇 억씩 매출을 올린다라는 거는 만약에 틱톡이 없다. 이거는 자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디 보여줄 게 없으면 불가능한 네.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잘 입고 이게 자기 하나의 다 특장점이잖아요. 네. 그런 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의 동족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동족. 미국 네. 정부 바이든 네. 대통령은 왜 이렇게 틱톡을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근데 완전 정치적인 거죠. 왜냐면 사실 이게 틱톡을 나가라고 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때 2020년 네. 그때 틱톡을 매각하고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미국 사업권을 팔아라. 예, 팔아라는 거죠. 네. 미국 사업권 다 팔고 나가라. 그런 게 2020년에 그러다가 후에 경선에서 재서 바이든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한국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게 정치 선거 계절에는 중국을 항상 활용합니다. 때려야죠. 예, 중국 컨셉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 표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쓰는 게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참 그 묘한 시점에 지금 우리한테도 발등에 불이 네, 떨어진 게 맞아요. 자, 중국에 틱톡이 있어요. 예.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죠. 맞아요. 예, 일본에는 라인이죠.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라인이 참 공공연한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 이 네이버죠. 모기업이 예. 네이버. 예. 아니 어떻게 한국의 대표 기업이 일본의 그런 국민 메신저가 됐을까 싶은데 네. 도대체 라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예요? 일본에서? 중국만 빼고 거의 동남아, 아시아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동남아라면 그 주로 예, 그렇죠. 아시안 국가들, 예. 예, 10개 국가들 있잖아요. 근데 거의 그쪽에서 많이 써요. 지금 라인은 동남아에서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일본에서도 한국보다도. 많이 쓰잖아요. 몇 명 정도 써요? 일본은 거의 1억이 9천만 넘었고 거의 1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메신저 하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인구가 예, 1억 2천만인데 예, 예. 뭐 신생아 빼고는 거의 다 쓴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거의 다 쓴다고 봐요. 그러면 코로나하고 특히 지진 피해를 겪으면서 이 라인이 더 활성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진 경보도 라인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모든 뭐 중요한 경보는 다 라인 메시지를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일본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영국, 뭐 독일 다 대단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이 나라들이 과거에는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혁신의 시대에서 흐름이 뒤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혁신이 늦다라는 얘기고 흐름에 반응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 간의 격차는 이제 디지털 격차고 개인 간의 격차도 디지털 격차예요. 앞으로는 디지털 격차가 빈부 격차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왜냐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국경이 있는데 온라인 상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치고 그걸 디지털로 지도를 다시 그리면 사실은 일본, 동남아 이런 거 다 라인의 지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네. 13년을 공들여서 키워놓은 맞아요. 그 라인을 지금 일본 정부가 네. 뭐 지분관계 정리해라. 이거 네. 괄호 열고 지분 팔고 떠나라. 괄호 네. 닫고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통 미국, 일본하면 어떤 생각해요?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의 권익과 개인의 이런 자유 이런 게 잘 보호된 나라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의 힘으로 한 기업을 갖다가 강제로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반시장주의 행동들이고요. 첫째. 근데 뭐 무턱대고 요구하진 않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죠. 미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보 보호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여론을 움직인다. 여론을 움직여서 선거에도 영향 준다. 이런 거예요. 일본도 똑같아요. 주로 이번에 한 500만 건인가 600만 건인가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라인에서 그거로 계기로 그러니까 빌미죠. 이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얘네 이거 네. 일본에 다 팔고 나가라. 아니, 지금 근데 그러거든요. 일본에서 네.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네. 기업을 때릴 거면 보통 네. 벌금이나 과징금을 매기지 이렇게 지분 팔고 떠나라 이런 경우는 없죠. 없잖아요. NTT도 일본이 그 통신회사 NTT도 정보 네. 유출이 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한 게 그냥 계획서만 올렸어요. 앞으로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만 올렸거든요. 그게 네. 왜 이렇게 차별 주냐 이거지. 똑같은 일본 법인인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한국 거였어 2019년까지. 근데 이 사실 손정희 회사하고 이게 인수합병되면서 지금 50대 50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50대 50이고 그다음에 경영권은 원래 네이버에 있다가 손정희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손정희 완전 일본 회사예요. 완전 일본 회사예요. 지금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네. 50대 50으로 정확히 절반씩 갖고 있잖아요. 지분율은 정확하게 네. 근데 경영권은 일본 손정희 쪽이 A 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네, 손정희 하면 일본 하면 손정희. 그렇죠. 네. 일본 회사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상장했어요, 라인이. 일본 라인이. 이게 상장해서 일본 증권거래 상장했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해서 이거 누구 회사라고 말한 자체가 어부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상장 회사라는 건 뭐예요? 공개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절차를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누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일본이 네. 저 라인이 참 마음에 들어 네. 눈독 들이고 있다가 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때 터졌을 때 네. 옳다구나 하고 예. 이거를 그냥 뺏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제소 강국이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강국이라고 알려진 나라인데 이 디지털 사회에서 자기 브랜드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죠. 예, 근데 잘 됐다 싶죠. 잘 됐다 싶고 결국은 이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근데 라인 못 쓰면 일본인들 자기 네. 손해 아닌가요? 그냥 네이버가 지분 팔고 나오면 안 돼요? 네이버는 지금 그냥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어느 지분 이익만 받는 거예요. 네. 돈만 버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금전적으로는 손해는 없는데 그냥 네이버가 왜 일본의 라인을 갖고 갔냐면 큰 꿈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결제, 페이먼트. 페이페이. 예, 네. 그거는 손정희 거고 라인페이. 라인페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결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제를 장악한 자가 금융을 장악해요. 미래를 장악해. 그래서 결제 데이터가 각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타겟 맞춤형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이번에 뭐가 많이 팔렸네. 맞춤형 뭘 상품? 할 수 네. 있지. 그래서 원래는 이 금융에 욕심이 있었죠. 네이버는. 그래서 라인페이를 엄청 전략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손정희라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원래 그런 행동 안 하면 되는데
왜냐면 손정희가 또 알리바바 주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알리페이를 그대로 갖다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알리페이를 어떻게 복제했어요. 그게 페이페이라는 네, 거죠. 그게 페이페이라고 네. 그 안에 구조가 알리페이하고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라인을 네이버가 팔고 나오면 예. 라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줄줄이 붙어 있는 또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기능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배민관이라고. 당근마켓 같은 것도 있다고. 예, 그 뭐 다 쫙 붙어 있죠. 그게 BM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드. 그러니까 플랫폼은 하나의 무대고 실제 돈은 그 뒤에서 벌어요. 네. 그리고 그게 생태계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일본의 생태계를 읽고 나아가서 동남아 생태계를 읽죠. 그렇죠. 동남아라면 뭐 이제 예.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 제일 많이 쓰는데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 미얀마 이런 있는 거죠. 라인이라는 브랜드로 예. 론칭을 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는데 네. 일본에서 팔고 나오면 다른 시장의 지배력까지 잃게 되는 그렇죠. 거. 그거를 예, 염려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틱톡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실은 미국 틱톡하고 중국 틱톡 완전 분리됐어요. 미국 틱톡 완전 미국 회사예요. 오리지널 미국 회사예요. 네. 근데 막 때리잖아요. 중국 틱톡이 그 창업 주주가 중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때리는 건데 중국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의를 했어요. 이거는 반시장주의고 헌법 위반 그래요? 사항이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실제 시위를 엄청 해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엄청. 왜냐면 아까 그 700만 기업이 그걸 먹고 살아요. 미국 틱톡에서. 네. 그리고 아까 그 개인이 200몇 억씩 236억? 매출하던 사람들이 네. 생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결국 손실은 미국 국민들이 져요. 네. 근데 이건 이거 헌법의 위반 사항이에요. 한국 정부는 이걸 반대하는 성명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운명이 뭐냐면 어차피 물건을 세계로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의 모든 물건은 세계로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옛날에는 전통 마케팅을 통해 광고를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았다고 하면은 네.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먼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뒤에 제조업 만들어서 파는 구조예요. 네. 근데 앞단에 이 디지털 플랫폼이 없으면 뒤에 물건이 수출이 못 나가요. 왜 아무도 너를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한테는 이게 재앙이에요. 옛날하고 세상이 변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디지털 플랫폼을 이렇게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로 갖고 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반시장주의 해. 그리고 심지어 그 기업은 개인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이런 국가의 힘을 강제로 동원해서 어떤 기업을 이래라 저래라 경영에 간섭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그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이 네. 외국에 진출해서 네. 론칭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 라인이 거의 유일하잖아요. 네. 뺏긴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반대 성명을 명확하게 내야죠. 여기서 이렇게 무건 수행하는 거는 이거는 반시장주의 행위에 어떻게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런 행동하냐 이거지. 굉장히 네이버 주식 네. 들고 있는 우리나라 그 많은 주주들도 네. 이 사태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갑자기 축구를 두 나라가 차는데 공평하게 차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가 경찰을 들이쳐가지고 저쪽이 우리를 이겨버리니까 막 붙잡아 놓는 식이라는 네.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국가가 네.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니고 외교관계는 좋은 건 좋은 거 이거는 정확하게 분리가 돼요. 근데 네. 우둘이 친한 데서 상대방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눈 감아주면 그거 뭐라고 해야지 범죄를 같이 은닉하는 사람 공범. 공범이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라인 매각 사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좀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안희아 교수님 이제 또 틱톡에 뭐 영상 올리러 네. 가시나요? 오늘 이거 찍은 건 혹시 안 올리시나요? 제가 올립니다. 이렇게 오늘 뭐 했다. 네. 예, 그 무슨 세미나 있다, 강연 있다 올리거든요. 오늘도 정말 네. 사이다 같은 발언 감사드리고요. 네. 가끔 댓글에 네. 혹시 북한에서 오신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있던데 어투 아니죠. 어투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포.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최신 중국 뉴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